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는 거의 한국전쟁 느낌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계와 반명계,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지. 이재명계에서는 반동분자 색출하겠다고 공산주의 방식으로 싸우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왜 죄를 지은 게 의심스러운데 그 죄를 덮어두려고만 하느냐, 이러면서 서로 한국전쟁을 불사케 하는 그 공산주의와 거기서 조금이라도 살아남아있는 민주당의 그 잔재, 반명계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단식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검찰 조사에 나가지 않기 위함이다. 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아주 큰 그림이었다. 이런 얘기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자기가 지금 거동도 불편하고 기력도 없어서 증거인멸도 어렵고 도주 우려도 없다. 이런 식의 어필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영악한 겁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서 단식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검찰 조사에 나가지 않기 위함, 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조차 나가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게 우리가 크게 백현동과 대북송금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한 가지 더 선거법 위반까지 묶여서 어떻게 보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구속영장이 돼 있잖아요.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보자면, 일단 대북송금건에서는 이화영과 이재명이 한 편을 먹어서 김성태의 돈을 끌어들이려고 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죠.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로비스트 김인섭의 이재명과의 관계, 어떻게 김인섭이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용도 변경이 껑충 뛰어오르고 안 되던 허가가 그렇게 팡팡 터지게 됐느냐. 또 임대주택 비율을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줄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사실상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해서 쓰러지고 거동이 불편한 거 보여주려고 하고, 또 응급실로 또 실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 수치가 너무 정상적이어가지고 입원이 안 된다, 빠꾸 먹고, 또 갑작스럽게 걸어다니면서 복도에 자기를 지지하러 온 사람도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런 뉴스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길 바라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야, 아무리 너 이거 쇼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앞만 봐도 이거는 죄가 있어 보이잖아. 너 깔끔하게 법원 가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한번 받아봐. 네가 정말 죄가 없다 그러면 구속영장 당연히 안 나오지. 그 심사에서 너 한번 받아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야, 무조건 우리 이재명 지켜야 되고, 너네 다른 표 던지면 아주 그냥 이거 반동분자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너네 공천 없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이 공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친명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재명 하에 있는 그 지도부에서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 다 반명계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만두겠어요? 그나마 그 반명계에서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친명계에서 그 반명계 개죽음 시킨 겁니다. 야, 니들 다 그만둬, 이씨. 이럴 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이재명 끌어내려고 그랬지? 절대 안 줘.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들 다 보세요. 반명계만 지금 그만두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도 그렇고, 원내대표 반명계, 대표적인 반명계잖아요. 이낙연계로. 박광원. 그 사람만 사퇴하잖아요. 그러면서 친명계는 다 그대로 두고, 반명계만 지금 다 쳐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지금 새로 빨리 뽑자고 하는 게 딱 원내대표밖에 없잖아요. 어쩌면은 이재명이 큰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재명이 야 이번 기회에 반면계 다 치고 친명계 위주로 가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권력 지키고 내가 너희들 공천 다 봐줄 테니까 알아서 밑에 사람들 다 죽여. 그러니까 지금 반면계만 다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일련의 민주당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림을 보면 아우 야 진짜 친명계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거 완전 공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상명하복에 의해서 다 쳐내고 있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원내대표 쳐내고 지금 원내대표 새로 뽑잖아요. 지금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이재명이 큰 그림이 먹혀 들어간 건 아닐까. 원내대표에 지원한 그 3명도 모두 친명계. 아마 나머지 지도부 자리도 다 친명계로 채워질 겁니다.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 쪽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얼마나 또 반발이 크겠습니까? 그럼 반면계에서. 그렇게 되면 또 당 갈라지겠죠. 자, 현재 민주당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그거의 방패막이가 단식이었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수들이 나와서 야 그거 안 나와 구속영장 안 나와 막 인터뷰에 나와서 김의겸 봤죠. 자기 SNS에다가 혹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5대5라 그랬다가 SNS는 7대3 한동훈이 쫄고 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 자기네가 쫄리니까 자꾸 그런 유언비어나 괴담 같은 거 자꾸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김의겸의 수는 너무나도 수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긴 하죠. 어쨌든 수가 너무 낮고 그런 걸로 읽히는 건 요번에 구속영장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보다에 대한 무게감이 좀 실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나팔수들의 행동을 보면 여의도 쪽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나 보다라는 게 예측이 오히려 가능해집니다.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 이거를 예측해봤어요. 이재명에게 한 11년 이상 3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범죄에 연루가 돼 있고 또 사실 거기에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그 책임도 엄청나게 무겁게 오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 결정권자였고 자기가 수뇌부였는데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게 맞죠. 이렇게 죄가 무거운데도 그걸 끌고 갔다는 것도 이재명이 얼마나 그 악질의 독종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세력이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재명이 지금 이 당대표 권력이 그 공천을 또 주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고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팔수들이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검찰 수사 혹은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한 단식 이제 끝났다. 그리고 건강 수치가 정상인 이재명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고 가시는 게 좋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